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4거래일 연속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일 거래대금이 축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과 또 낸드플래시 사업의 위기로 실적 부진 리스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해운 관련주 HMM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이 배당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강세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카카오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 회사죠. 이 K큐브 관련한 리스크로 주가가 내려왔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카카오 쪽으로 유입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우주항공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외국인들은 담았는데요. 최근 한국형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대, 한국항공우주로는 3%대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HMM도 담았고요. 삼성전기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재고 조정과 코로나 리스크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와 또 판매가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스마트폰 분야의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네이버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네이버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선물을 보내는 5조원 규모의 국내 선물하기 시장에서 이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3조 3천억 원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쪽에서도 카카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 네이버 쪽에서 선물하기 분야의 추격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선물하기 분야에서도 최근에 한 차례 미뤄졌던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를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최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감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또 삼성 SDI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가 개발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BMW 회장을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면서 전장 사업 강화도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2차전지 셋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또 KTNG로도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KTNG는 최근 배당 시즌에 이 배당 수익률 5%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국인들이 홀로 사들이면서 개인과 기관은 KTNG를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국형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면서 다누리 본체 추진 시스템을 제작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주가에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7번째가 됐습니다. 다누리는 국내 기업 총 40곳의 참여로 제작됐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인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카카오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할 것으로 밝혔고, 또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IP 게임에 대한 업데이트와 콘텐츠 기대감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도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엔터주, 그중에서도 SM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휴마시스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엔데믹이 본격화한 3분기에는 실적이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M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인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5G 관련주죠. 에이스테크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에이스테크는 166억 규모의 베트남 종속회사인 에이스 안테나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휴재료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품목 휴재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 국가와 수출 국가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CJ ENM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강 M&T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건설업계가 2025년부터는 풍력 사업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건설사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인 포스코 엠텍과 미래 나노텍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먼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홀로 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결산 배당당 보통 한 주당 6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결정하면서 미래나노텍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서도 6%대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노터스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주로 사람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비임상 CRO 사업을 하는 노터스는 개인이 홀로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LNF와 에코프로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또 QRT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QRT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알테오젠도 기관은 팔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알테오젠은 올 3분기 매출이 감소하고 또 영업이익도 적자로 나오면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특징주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최근 수산화 리튬의 가격 안정세가 부각되면서 어제 장에서는 미래 나노텍을 포함한 리튬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수산화 리튬 가격은 1kg당 85달러로 지난 10월 1kg당 82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산 배당을 위해서 보통 한 주당 6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배당의 매력까지 부각받으면서 어제장에서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 개시 소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미뤄졌던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가 오늘 다시 개시됩니다. 여기는 주문 다음 날 바로 물건을 받는 내일 도착 서비스도 포함되는데요. 이로써 네이버는 2014년 로켓 배송을 도입한 후 국내 물류 시장을 선도해온 쿠팡과 이커머스 왕좌를 두고 전면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일정은 확률형 아이템 의무공개법 관한 심사 일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말하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